3.1운동 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책임졌던 이종일.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언론인 출신은 오세창과 이종일 두 사람인데, 오세창은 만세부를 창간해 초대 사장을 지냈고 해방 직후에는 서울신문 사장을 잠시 맡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종일은 언론이 본업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매체에 종사했으며 교육자, 계몽운동가, 국어연구가,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출신의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본가는 성주, 호는 옥파, 도호는 무감인데 필명으로 천연자, 중고산인, 중원 등을 썼으며 자신의 인생 약정을 기록한 무감비망록을 남겼는데 개인의 일기이지만 개화기 및 3.1혁명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이종일은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에서 성주이시 이교원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고려 후기 문신인 이존연의 후손으로 양반 가문에서 출생해 어려서 고향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총명하고 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1872년 상경한 후 1873년 과거에 급제해 개화파 관료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후 제국신문을 창간한 1898년까지 관직에 있었고 내부 주사를 거쳐 1898년 중추원 의관에 임명됐으나 10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1882년 8월 수신사 박영효가 일본에 갈 때 사절단 일원으로 수행하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근대 문물을 직접 보고 온 것이 영향을 끼쳐 이후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 실학과 개화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화 사상은 온양 김인식과 외부 대신을 지낸 이도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실학자들의 저서를 즐겨 읽었으며 동학에도 관심이 많아 그의 개화 사상은 실학과 동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1894년에는 보성보통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교육사업에 전념했으며 1898년경까지 내부주사, 중추원 의관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이후 학부의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피임되기도 했습니다. 이종일은 1896년에 월남 이상제의 권유로 독립협회에 가입했는데 이유는 자강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였으며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자 참여로 추대되어 고종 황제에게 건해 6조를 상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서저필, 윤치호, 주시경 등과 함께 독립신문 창간에 참여하고 필진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1896년 11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참여해 연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개화의 목적을 부흥민력, 의식개조, 자강자주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 신문 창간과 학교 설립을 중요시했으며 당시 유림의 위정적 설원과 의병항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 무렵 그가 몸담고 있던 또 하나의 단체는 대한제국민역회였는데 1898년 3월 그가 주도해 조직한 민권운동단체로 설립 목적은 민권의 총합과 정부의 비정에 대한 비판을 활동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회원수는 약 40여 명으로 매주 말 실학과 동학 사상 교리를 강의하는 강좌를 열었는데 독립협회와는 상호 보완적인 애국계몽단체로 그는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또한 민영원과 흥화학교를 세웠고 1902년 2월 김가진, 지석영과 국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의무교육 실시와 교육기회 평등을 강조했고 1898년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었지만 10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한글 전용 제국신문 발행인이 되는 이종일. 평소 신문 간행에 관심이 많았던 이종일은 1898년 1월 유영석, 이종면, 이종문 등의 권유로 정교장육은, 염상모 등과 신문을 창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바로 대한제국민력회로 그의 8월 회원들을 중심으로 제국신문을 창간했는데 이종일이 사장을 맡고 유영석, 이종면 등이 신문 제작 등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이종일은 1898년 3월 이승만 등이 참관한 경선신문의 논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1899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폐쇄당하자 언론활동에 전념한 것입니다. 그는 신문이야말로 개화를 견인하고 이것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최적의 매체라고 생각했는데 제국신문은 민권운동, 여성해방, 정부의 비정 비판 및 대한제시를 편집 방침으로 내걸렀습니다. 앞서 창간된 황성신문이 소수 한자 해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층 신문이라면 제국신문은 일반 민중과 부녀자 계층을 상대로 한 대중신문으로 창간 후부터 제호와 기사 전체를 한글로 제작했습니다. 당시 제국신문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대한민보 등과 함께 9월 말에 5대 민족지로 꼽혔는데 세간에선 한문 전용 황성신문을 수신문, 한글 전용 제국신문을 암신문이라 불렀습니다. 암신문이란 말 속에는 비하의 뜻도 없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는데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여성을 키우고 활용해야 한다며 여권 신장과 여성 해방을 강조한 바
매우 진보적인 그의 여성과는 동학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898년 7월 25일 고종의 탄신일 경축기사에 성수만세가 성수망세로 오기되었다 불경죄로 투옥되었으나 타인의 조작으로 판명되어 곧 풀려났습니다. 제국신문 사장 시절 그는 천도교에서 주관한 만세보 창간에도 관여했고 1907년 11월에 결성된 대한협회 조직에도 참여했으며 동협회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 후신격으로 결성됐는데 회장은 남궁업, 부회장은 오세창, 이종일은 권동진과 함께 평의원으로 참여했고 서울신문로 보성수학교에서 열린 기호음악회 창립총회 때 임시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문 창간만큼이나 학교 설립 등 교육 문제에도 힘을 쏟았는데 1894년 보성수학교 교장으로 취임했고 4년 뒤인 1898년에는 충정국 민영원 등과 사립흥어학교 설립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1902년 2월에는 동농 김가진, 지석영 등과 국문학교를 설립했는데 그는 특히 의무교육 실시와 교육기회 평등을 강조해 양반뿐 아니라 평민이나 상민들에게도 교육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인쇄를 담당한 민족대표 내 과격파. 이종일은 1906년 최악 내의 권고로 천도교에 입교했는데 당시 48세로 좀 늦은 편이었지만 이전부터 교주 송병희와 교류가 있었고 송병희는 수차례 입교를 권했고 그도 입교를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이종일은 동학 시절부터 천도교에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후달 그는 독립운동의 주력계층으로 동학교도들을 생각하기도 했는데 무감비망록의 한 대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하건대 동학 문제는 나도 호감을 갖고 있고 또 개화 사상의 저력으로서 동학을 더욱 배가시켜 여성의 사회 참여의 길을 터왔기 때문에 제국신문의 사시와 같은 것으로 지적했다. 사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성은 우리나라의 개화와 문명 발전 체계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동학이 우리나라의 개화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적은 실로 크고 깊은 것이다. 또 동학군의 봉기는 곧 봉건제에 반항하는 울부짖음이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를 당해 국권이 침탈되자 우국지사들의 순국과 망명이 줄을 이었는데 매천황현은 절명시 내수를 남기고 자결했고 이상용, 이회영, 신채호 등은 만주나 연해주로 망명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종일은 국내에 남기로 했는데 기왕 죽는 목숨이라면 살아서 나라를 되찾는데 희명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순국과 해외 망명 모두 쉽지 않은 선택으로 목숨을 내놓거나 가시밭길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남아서 독립투쟁을 한다는 것도 이해 못지않은 일이었는데 일제의 감시와 탄압, 치욕을 감수해야만 했고 일제의 회유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했는데 그는 총독부에서 주는 자기를 거절했습니다. 1912년 천도교를 이용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해 가보년 동학농민운동, 갑진년 개화 신생활운동에서 이름을 따 1914년 갑인년의 삼갑운동으로 불리는 대대적인 민중운동을 계획했으나 사전에 탈로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매환, 이종훈에게 일제의 경제수탈로 인한 농어민 피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보성사 사원 유교명과 함께 범국민 신생활운동을 추진했고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1914년 8월 천도교 내 비밀조직인 천도구국단을 결성해 송병희가 명예총지에 이종일이 단장에 취임했는데 이 조직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에 대비한 수임기구의 역할로 조직되었고 3.1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18년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고 2월 중순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선언하자 이종일은 송병희에게 독단적으로라도 시위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9월 9일을 거사일로 잡고 시위운동을 계획했는데 이른바 무호 독립시위계획이지만 선언서 작성 미비, 원로교섭 지연, 자금 부족, 민중동원 조건 미성숙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으로 이 운동에 깊이 관여했는데 천도교가 운영하던 인쇄소인 보성사 사장을 맡고 있던 이종일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읽어서 열흘 전부터 비밀리에 인쇄한 것입니다. 당시 보성사는 최신식 인쇄 기술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종일은 이곳에서 천도교의 월보를 펴내고 있었는데 독립선언서는 이종일이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과격파로 인식되어 최남선이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종일은 거사의 핵심 중 하나인 독립선언서 인쇄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다 최남선과 함께 이승훈을 통한 기독교 대표들과의 연결 고리를 주선했습니다. 3.1운동 당시 보성사에서 사비를 들여 기미독립선언문 유인물 35,000부를 인쇄, 배포해 공판에서 민족대표 중에서도 주범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년 6개월 복역 후 가출옥을 했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던 1919년 6월 28일 밤 11시경 보성사의 원인 모를 불이 나 전소되었는데 그는 보성사를 단순한 인쇄소가 아니라 민족운동의 요람처로 여겨 몹시 애석해 했습니다. 화재 원인을 두고 보성사가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을 인쇄한 곳이라 일제 방화했다고 여겼고 종로경찰서는 실화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분명 거짓이라며 일제가 절치부심했을 것이라고 무감비망록에 썼습니다. 추록하는 날부터 제2의 3.1 운동 추진. 그는 1921년 12월 22일 가출옥 형식으로 석방되었는데 이날 추록한 사람은 그를 포함해 함태영, 권동진, 최린, 오세창, 김창준, 한용운 등 모두 7명이었으며 추록하는 날부터 제2의 3.1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3.1 혁명 3주년이 되는 1922년 3월 1일을 기해 보성사 직원들과 거리로 나가 제2의 독립선언식을 할 계획으로 2월 20일 직접 자주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주체는 천도교가 아니라 천도교 보성사 사장 이종일 외 일동이라고 명기했고 민중들에게 동참을 호소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 보성사에서 선언서를 인쇄하던 중 일경에 발각돼 무산되었습니다. 제2의 3.1 운동 계획은 비록 실행시키지는 못했지만 그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1979년 이현희 교수가 자주 독립선언문을 입수해 공개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선국문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글 맞춤법을 연구한 한글학자이기도 했으며 한국 독립 비사를 쓰다 압수당했는데 그의 말년은 대단히 외롭고 불우했습니다. 슬아의 아들이 없어 동생 종칠의 아들 학순을 입양했는데 그가 옥중에 있던 1920년 6월 25일 콜레라에 걸려 사망했고 추록 당시 이미 64세라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또 송병이 생존 시에는 가끔 지원을 받았으나 그가 사망한 뒤로는 이마저 끊겨 말년에 어렵게 생활했는데 1925년 8월 31일 현재 서울 종로구 평동인 경성부 죽첨정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그의 부음을 전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영양불량, 즉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데 평생을 청렴한 선비로 산 그는 조반을 마치면 저녁밥이 걱정되는 형편이었으나 남한테 궁한 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례는 9월 2일 3일장으로 치러졌고 유해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11년 후인 1936년 5월 이태원 공동묘지가 헐리게 되자 집안 동생뻘로 천도교 간부 출신인 이종린의 알선으로 미아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1962년 정부는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며 1966년 서울현충원 애국지사미역으로 묘소가 이장되었으며 1978년 이종일 기념사업회가 발족했습니다. 1986년에는 충남 태안의 생가가 복원되었고 또 2009년 8월에는 생가지의 기념관이 건립되었는데 그가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뒤편 옛 보성사터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3.1 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책임졌던 이종일이었습니다.